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자, 그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스윙 투자 눌림목마다 반복되는 이 단서를 아시나요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받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했을 때 이 반등에 성공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 특정한 단서가 존재합니다. 자, 이 단서가 무엇인지는 잠깐 이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봤는데요. 자, 보통 주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찌라시라든가 또는 이 특징주 뉴스, 실적 호재 또는 어떠한 테마가 형성되었다는 어떤 이슈들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잠잠해지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대에서 눌림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보통 단서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는 눌림목에 성공을 해서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 단서가 없는 종목들은 반등 없이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서라는 게 뭘까요? 자, 바로 여지가 있느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재료가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주목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주가도 그에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단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정말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단서를 찾게 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뉴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여러 차례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이 뉴스의 내용보다는 이 반복 가능성에 이 중점을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뉴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단발적인 어떤 뉴스의 내용보다는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가, 최소한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종목이라면은 당연히 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장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 어때요? 이 그림처럼 주가는 이 뉴스만 나오고 단발적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어때요? 반등 없이 줄줄줄줄 횡보를 하거나 또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눌림목 매매, 특히 스윙 투자에서 이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과거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상승한 이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재에서도 반복 가능성이 있는 이슈인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게 스윙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약간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한번 예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래한 종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종목은 한국화장품이란 종목입니다. 자, 6월 20일 날 이 주가는 상한가에 돌입을 하였고, 이 당시의 거래대금은 한 900억 정도 이상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주가가 이 상한가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주가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 HTS 뉴스창에서 이렇게 특징주라고 검색을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왜 올랐는지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보면은 화장품주 중국 소비 회복 기대에 강세하면서 한국 화장품 상한가라고 나오게 되죠. 자, 내용인 즉슨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면서 쭉쭉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중국의 소비 회복에 의해서 이 한국 화장품의 주가가 상한가에 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 주가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에서도 이 뉴스가 반복 가능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였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자, 증시 요약을 통해서 이 특징 테마를 검색을 하면은 이 화장품 섹터가 왜 올랐는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K뷰티 글로벌 흥행 지속 및 중국 화장품 시장 회복 전망 등에 상승하면서 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보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 내 소비 회복과 양국 관계 개선 기류 또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 내용이 들어있죠. 특히 양국 관계 개선 기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중국의 소비가 회복이 되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 되게 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이 화장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라든지 일정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한 뉴스들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과거에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었죠. 이때 어떠한 이슈로 상승을 했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 구간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당시 2024년 4월부터 6월 사이였습니다. 이 기간에 어떠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자, 이렇게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이렇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중국 관광객 증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1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이 상승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이 K뷰티 인기의 동반 상승하면서 이 주가는 어때요? 자, 이렇게 급등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장품주 실적이 좋다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급등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24년 외에도 2023년에도, 자, 바로 2023년 8월과 9월 사이에도 이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을 하였었죠. 자, 이때도 주가가 왜 올랐는지 이유를 찾아보면은, 자, 여기 특징주 뉴스 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기대 여행 소비주 급등이라는 뉴스에 인해서, 자, 이렇게 상한가 2방 이상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큰 폭으로 이 반응하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는 단서가 있다면 주가는 철저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서가 없다면 주가는 시세 원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양국 관계 개선 기대라는 그런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해서 뉴스 검색창에서 관련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한령이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면, 자, 보면 어때요? 4월 달부터 한한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보면은 한국 국적 가수 8년 만에 중국 무대에 섰다. 엔터주 한한령 해제, K-팝 외연 확장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무비자로 한국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소식들도 나오게 되죠. 자, 보면은 뭐 4월 달부터 중국인 무비자로 대거 입국 가짜 뉴스였다라고도 하였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도 이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방한도 역대 최대치를 웃돌면서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7월 달부터 이 중국인 무비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눌림을 받게 되었을 때, 상한가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가를 모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자, 이렇게 주가가 이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주가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분할로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서가 있는 종목은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 저도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자, 비록 이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은 어때요? 일봉 차트에서 모아간 구간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 중간에 이 셀마크는 주문 실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눌렸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두 번째로 또 눌렸을 때는 계속 모아가고, 자, 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자, 매도를 하였고, 자,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5분봉 차트에서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모아가고 매도하고 모아가고 매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스윙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었던 거고, 특히 자, 이날, 자, 7월 14일 날 그리고 6월 30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 하면은, 자, 보면은 KBT 인기 속 올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 미국 수출 역전 소식 등의 화장품 테마 상승 속 급등, 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7월 14일 날에는 외교 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중국 시진핑 방한 기대감 속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및 K뷰티 글로벌 인기 지속 등의 화장품 테마 상승 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9월 달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 기대감 등의 화장품 테마 상승 속 급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면은 2023년 뉴스가, 자, 9월 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기대감, 그리고 8월 달에는 중국 6호 복귀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간인 급등을 하였지만은 시세가 곧바로 죽지 않고 이렇게 일정 구간 박스권 형태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만들게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아가고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자, 매도를 하고, 자, 반면에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재료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 손절을 해두는 편이 좋겠죠. 자, 그리고 2024년에도 어때요? 주가는 곧바로 죽지가 않았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2024년 4월달 중국 관광객 증가 및 제조업 지표 호조, 즉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었다는 뉴스 자체만으로도 이 주가는 급등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도 주가가 중국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중국 관계에 대한 얘기,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한양령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수 있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더라도 한 방에 죽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7월 달에 이 중국인 무비자와 관련된 이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월 2일 날 단독 뉴스 하면서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를 상시화 검토라는 이 내용이 나왔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12월까지 시범 시행하면서 조만간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에이펙 이 회담에서 이 시진핑이 한국에 방한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서 죽지가 않고 버티면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고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자, 매도하는, 자, 이러한 전략이 꽤나 성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돈도 크게 벌 수 있고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이 단서가 있는 이 종목에서 말이죠. 자, 아시겠죠? 제가 영상에서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자,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스윙 투자 눌림목마다 반복되는 이 단서를 아시나요? 하면서 자, 블로그에서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제가 쭉 내려보게 되면은 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재료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재료의 지속력, 그리고 파급력, 자, 이런 것들을 복귀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실전에서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이 반복된 이 실수를 복귀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더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스윙 투자, 이 실제 매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 체크를 하시고 이 체크의 개수에 따라 어떻게 매매에 접근을 하게 될지 이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투자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비밀로 이 댓글, 이 체크리스트를 받을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3일 이내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8월달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일도 바쁘고 그리고 블로그도 올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리 이렇게 7월 말까지 이 제한을 한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의 이 종목 메모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당 종목에 상승한 날 왜 올랐는지 그 과거의 이유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HTS에서 불러오게 한다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과거에 왜 주가가 올랐는지 이 상승 날짜와 그 이유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보고 이 과거에 주가가 어떠한 이슈로 올랐고 그리고 이 해당 이슈가 지속력이 있었는지 파급력이 있었는지 빠르게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굉장히 이득이 있겠죠. 자, 이 종목 메모는 아쉽게도 저의 강의실에서 이 박스권,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은 이 박스권 강의에 참여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주제, 즉, 이 블로그 글에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단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오르지? 그리고 이 재료는 언제까지 유효할지, 그리고 과거에서도 관련된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뉴스는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리고 기록과 분석을 기반으로 원칙 있게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정말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줄줄 흘러서 손절. 자, 그런데 손절하자마자 급등. 자, 그래서 이번엔 손절하지 않고 버텨봤는데 자, 반등은 없었죠. 물타기도 시도했으나 결국 몇 달 물리고 대박 손절하거나 또는 방치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당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당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 정말 반등이 크게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했고, 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실제 주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하나씩 캡처하고 파워포인트에 옮긴 뒤 상승폭, 하락폭, 반등폭을 일일이 기록하고 엑셀로 통계를 돌렸습니다. 자,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지금까지 4,000건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 오는 9월이면 10,000건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자, 이건 미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3-4시간, 길게는 반나절씩 자, 매일같이 차트를 뜯어보고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자, 이건 AI도 못합니다. 자동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정확히 분류하려면 이 사람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주사위를 던져도 100% 원하는 숫자가 나올 순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주사위를 던진다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마치 손실이 나는 종목은 그냥 확률에 어긋난 주사위로 보고 빠르게 비중을 줄이고 회수한 뒤 다시 확률적 우위가 있는 자리에서만 던지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진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수치로 확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반등이 진짜 크게 나오는 구간이 거짓말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극비 정보지만 일부만 공개하자면 28% 상승한 종목의 실제 반등 위치는 딱 13에서 18% 하락한 구간, 그 기준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건 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로 역산한 통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기준을 참고해서 매매합니다. 현재 이 통계는 약 4,000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오는 9월 1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통계 전략이 정식 런칭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강력한 통계 전략이 지금 서비스 중인 박스권 단기 수익 매매법 강의에 전격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강의도 이미 강력합니다. 자, 박스권 설정과 뉴스, 재료 분석을 통해 진입 타점과 반등 가능성을 잡아내는 실전 전략, 이 전략만으로도 충분히 통하는 매매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만 건 이상의 통계 기반 전략이 추가된다면 반등 지점을 조준하고 쏘는 정밀 타격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감으로 접근하던 매매가 이젠 수치로 근거 잡힌 매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는 9월 이 통계 전략이 박스권 단기 수익 매매법 강의에 정식 추가되면서 수강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시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만 이 박스권 단기 수익 강의를 수강하시면 지금 수강 시 무제한 시청, 통계 데이터는 6개월마다 최신 버전으로 평생 무료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베팅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바로 아래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집요하게 수작업 통계로 만든 실전 매매 기준, 이건 지금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